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군이 자포로지에서 두 번째로 큰 요새 지역인 굴야이폴리를 성공적으로 점령했다면서 러시아군의 진격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76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장악하고 7,000채 이상의 건물을 소탕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해방작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여단 3개, 공격 여단 2개, 공격 연대 2개, 지역 방위대 2개를 격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성공은 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철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 웹사이트는 푸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키예프 당국이 평화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면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을 통해 무력으로 모든 도전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빠른 진격 속도를 언급하며 키예프가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유리 크누토프는 이 메시지가 미국에서 회동하는 트럼프와 젤렌스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젤렌스키의 입지를 약화시키면서 반코바는 백악관에 더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제는 끝낼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회의가 훌륭했다면서 쟁점의 95%를 논의했고 이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의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그와도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하기 때문에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젤렌스키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를 들이받을 수도 없고 모욕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전투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자포로제 원전을 공격 목표로 삼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포로제 원전을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워싱턴이 이용하는 것을 모스크바가 허용할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 남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잃을 수 있으니 키예프는 모스크바와 서둘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안보 보장은 유럽 국가들이 맡게 될 것이며 미국 또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등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끼를 드미트리에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대표는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이 평화 정책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 이후 전쟁광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썼습니다. 크렘린 외교정책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는 두 정상이 1시간 15분 동안 우호적이고 덕담을 나누는 동시에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우크라이나 분쟁의 지속적인 평화적 해결에 대한 상호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초 앵커리지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 정상 모두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원국들이 제안한 임시휴전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적대행위 재개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샤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안보, 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2개 실무 그룹을 구성해 해결 과정을 계속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교부장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공공연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일 공개된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시적적인 지원을 비판했다. 그는 상당수의 유럽 국가가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도 키예프 정권에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쏟아붓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연합이 제재 압력으로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는 EU의 대러시아 적대감이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사태 발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브라셀이 소위 러시아 위협에 대해 언급하고 유럽인들 사이에서 러시아 혐오와 군국주의적 정서를 부추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에 대해 러시아가 누구를 공격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누군가 러시아를 공격하려 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또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러시아는 어떤 형태의 타이완 독립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타이완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로 베이징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종종 현실과 동떨어져 사실을 왜곡하며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표명하면서도 사실상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곧 중국 통일 원칙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것은 2001년 7월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체결한 설린 우호 협력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국가 통일과 영토 보존을 위한 상호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가 카리브해에서 미국의 군사 봉쇄에 직면한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